이리나 겐나디예브나는 젊은 시절 행복한 가정,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순종하는 자녀들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모든 것 중 오직 마지막 요점 덧없는 연결돼만 생명을 불어넣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아들 예고르를 낳았고 그를 떠난 남편 때문에 아이를 키우면서도 그녀의 영혼의 원망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움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아이들은 엄격하게 키워야 해, 그렇지 않으면 그 여자들처럼 울보가 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자는 그녀의 작은 가족이 궁핍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리나 겐나디예브나는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작은 집을 매각하는 결정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루 종일 사라져 저녁 카운터에 헌신하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매장은 예고르 카에스라는 이름으로 이리나 겐나디예브나에게 좋은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더 많은 직원을 고용했고 자신에게는 감독의 책임만을 맡겼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학교를 마치고 기관에 입학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지원군이 되어주기를 바랐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사업이 발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가게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전문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소매점 관리의 머리부터 뛰어들었습니다. 이 선택은 엄마에게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제 그 여자는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들에게 좋은 여자를 갖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요. 남자는 다 자랐고 언제든 사랑에 빠질 수 있었지만 이 꿈은 그녀에게 오랫동안 현실이 되지 못했습니다. 엄마, 내가 너한테 소개하고 싶은 건 내 여자친구야. 정말 좋아해. 가까운 미래에 그녀에게 청혼할 생각이야. 어느 날 깜짝 놀라서 나랑 결혼해줘. 예고르, 내 어머니를 기다려라, 아들아. 어디서 서두르고 있니? 먼저 그녀가 어떤 여자인지 알아봐야 해요. 그녀는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았지? 그녀는 어떤 가족을 가지고 있니? 교육은 무엇이야? 이 모든 것이 가족 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내일 그녀를 데려와도 될까요? 우리는 카티아와 함께 산책을 가고 싶었습니다. 연구소에서 만난 커플이라고요? 데려와라, 예고르슈카. 내가 그녀를 보겠다. 이리나 겐나디예브나는 아침부터 오한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걱정했지만 아들의 여자친구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가 아니라 그들의 가족이 어떨지에 대해 더 걱정했습니다. 그녀는 예고르가 선택한 사람이 어떤 성격일지, 그리고 앞으로도 아들을 그녀의 재량에 따라 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그녀는 뻔뻔스러운 며느리들 때문에 아들을 잃은 친구와 지인들의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녀에게 문제가 있다면 나는 예고르에게 그녀를 떠나 평범한 신부를 찾으라고 주장할 거야. 여자는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정오가 되자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이리나 겐나디예브나는 창가로 가서 거리를 잠시 둘러보았고 예고르가 어떤 소녀와 함께 마당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성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뭔가 불쾌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진정해. 만약 그녀가 괜찮지 않다면 바로 다시 말해줄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나는 여성의 감을 속이지 않을 거야. 이 사람은 제 여자친구 카티아예요. 안녕하세요. 그녀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예카테리나, 안녕하세요. 카티아,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와서 맞은편에 앉으세요. 제가 당신을 잘 볼 수 있도록요. 소녀는 낯선 사람의 그런 관심에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리나 겐나디예브나의 엄격하고 무거운 시선을 느꼈고 카티아의 내면은 움츠러들었습니다. 예고르,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우리 여자들끼리 조금 이야기를 나누자. 어머니가 아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아들이 부엌에 들어가 컵을 가지러 가자 그녀는 공격적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당신 자신에 대해 말해보세요. 부모님, 어디서 공부하는지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내 아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연구소에서 경제학과에 들어갔습니다. 인맥 없이 예산을 짜는 건 힘들지만 저는 모든 것을 스스로 감당하고 필요한 일은 제가 직접 합니다.
당신은 이 도시 사람인가요? 아니면 마을에서 온 사람인가요? 저는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안 계세요. 당신은 자신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새를 들어 살고 있나요? 저는 기숙사에 살고 있어요. 이리나 겐나디예브나 도시는 경계심을 갖고 활기를 띠었습니다. 그럼 부모님과는 왜 함께 지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아빠는 돌아가셨고 엄마는? 카티아는 그 순간 예고르가 찻잔을 들고 거실로 들어와 말을 끝낼 수 없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있는 예고르는 카티아에게 쟁반을 건네고 컵에 찻잎을 넣고 끓는 물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소녀를 주의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럼 당신의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이리나 겐나디예브나가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카티아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예고르가 소녀를 대신하여 대답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술 마시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을 완화하려고 했지만 이런 집요함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 방해하지 마세요. 그녀는 스스로 대답하기를 원해요. 어머니는 아들에게 엄숙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알코올은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도와주려고 했지만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자 모든 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참을 수가 없어서 기숙사 방을 부탁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는 부러워할 만한 신분은 아니지만 부모님은 우리가 직접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 습관 때문에 고통받지 않습니다. 짧은 인생 동안 너무 많은 슬픔을 보았고 술이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카티아가 외쳤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졌습니다. 예고르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랐지만 어머니는 재빨리 차를 비우고 방으로 갔고 젊은이들도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도에서 옷을 입었습니다. 왜 당신 엄마는 내가 어머니와 함께 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했어? 술에 대한 견해 때문에? 지금쯤 그녀는 내가 다르다는 것을, 중독에 대처할 수 없는 사람들을 혐오한다는 것을 이해했어야 해. 서두르지 마세요. 시간을 주세요. 그녀가 당신에게 익숙해지면 당신을 더 잘 알게 될 거예요. 그녀가 마음을 열면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꼭 말할게요. 남자는 여자친구를 껴안고 키스했습니다. 소녀는 사랑하는 사람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는 것을 믿으며 녹아내렸습니다. 글쎄, 예고르는 이리나 겐나디예브나에게 우리가 이상적인 커플이라고 설득할 수 있을 거야. 그녀의 영혼에 희망의 빛이 있었습니다. 카티아는 경고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어머니도 죽어서 떠났거나 오지의 먼 친척들에게 갔다고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녀가 아파트를 팔았고 카티아가 여기에 머물기로 결정했다고 말입니다. 예고르는 어머니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 범주적일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그녀에게 거짓말을 해야 해. 이리나 겐나디예브나는 그 사이에 아들을 이 천한 여자에게서 떼어내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나는 카티아와의 내 관계가 마음에 들지 않아. 너한테 안 맞는 나쁜 옷 고르는 건 생각도 하지 마. 이 그녀를 아내로 삼아라. 그럼 왜 그녀를 전혀 갖지 않는 거야? 예고르는 어머니의 단정함에 놀랐습니다. 술 마시는 엄마. 그럼 이미 결함이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건가? 하지만 만약 그녀 스스로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어떨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나는 이런 며느리로부터 손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엄마, 카티아랑 결혼할지 말지 내가 직접 결정할게요. 아니요, 저는 아기가 아니고 더 이상 당신의 아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리나 겐나디예브나는 예고르가 감정이 격해지면 어리석은 짓을 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너는 이미 크고 똑똑한 소년이야. 하지만 명심해. 내가 너를 허락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만약 내가 그녀를 선택해서 내 인생을 망쳤다면 나는 상속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
이리나 겐나디예브나는 어떤 이유로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 있었던 친척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예고르가 카티아를 만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이 해로운 습관이 있는 며느리로부터 미래의 손주를 갖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고르는 어머니의 변덕 때문에 카티아와 헤어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동거 주제를 다시 꺼냈을 때 그는 카티아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즉, 당신의 어머니 때문에 우리는 같이 살지 말아야 할 것 같아. 나는 평범한 관계를 꿈꾸는데 여기 로미오와 줄리엣이 있네. 아시다시피 그녀는 당신 어머니예요. 그녀의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세요. 잘 지내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기다려야 해요. 감정의 정점은 점차 녹을 거예요. 그 소녀는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관계에 간섭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예고르를 잃고 싶지 않다고 결심하고 그런 행동에 눈을 감았습니다. 몇 주 안에 예고르는 소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조금만 인내심을 가져봐. 엄마는 이미 바닷가에 살 집을 찾고 있어. 아파트는 곧 비워질 거고 너와 나는 함께 할 거야. 이 뉴스는 카티아를 기분 좋게 놀라게 했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았습니다. 그들은 기숙사를 떠나 가족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리나 겐나디예브나는 멀리 갈 것이고 예고르는 더 이상 그녀의 통제에 있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젊은 커플은 이미 숨어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카티아는 결국 무엇이 문제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비밀을 강조했고 거짓말쟁이이자 원치 않는 손님처럼 느껴졌습니다. 예고르가 다시 이 집에서 엄마에게 전화해서 이야기하러 갔을 때 소녀는 다른 방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았다. 어쩌면 이제 이 게임을 끝낼 때가 된 것 같다. 그녀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같이 살고 있고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요. 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우리 엄마에게 우리의 관계를 숨기고 있어요. 저는 이 거짓말에 지쳤어요. 내 딸아, 우리는 반드시 그녀에게 말해줄 거야. 손자가 태어나면 나중에 말해줄게. 당신은 엄마한테 계속 거짓말을 하다니 그럼 그때가 그때 태어나서 지금 말해줄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함께이고 그녀는 아이가 태어난 후 어린 가족을 아파트와 기타 편의시설에서 빼앗을 수 없어요. 그녀는 나에게 좋지만 조금 엄격해요. 엄마, 나는 그녀를 알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카티아와 친구가 될 것입니다. 그녀는 낙담한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남자친구와 헤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몇 달 후에 그를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녀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주기적으로 예고르에게 그의 어머니에 대한 대화를 꺼냈지만 그는 끊임없이 피했습니다. 출산 직전에 그녀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그것에 대해 너무 당황하는 것은 고통스러워요. 사실이에요. 저는 일하고 우리는 도심의 좋은 아파트에 살아요. 아무것도 필요 없을 거예요. 결국 무엇이 필요한가요? 결국 당신에 대해 엄마께 말씀드리는 게 제 일이에요. 아니면 몰라요. 어떻게 이해하지 못하실 수 있나요, 아가씨? 곧 태어날 예정인데 너와 나는 아직 여권에 도장도 찍지 않았어.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것은 인쇄도 아니야? 모든 일이 비밀리에 일어난다는 것, 당신이 엄마에게 복종하고 나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하지만 결국에는 이미 어떤 종류의 희극으로 바뀌었어. 아이가 태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거짓말했어? 당신은 내게 가장 소중한 두 사람을 속이고 있어? 내 미래의 시어머니는 우리가 10대처럼 그것을 숨길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알았어요. 남자는 사랑하는 지라는 말에 상처를 받았고 그는 빨리 옷을 입고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갑자기 예고르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캐서린은 이름을 보지 않고 자동으로 녹색 헬로 버튼을 눌렀습니다. 나는 듣고 있고 당신은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죠?
저는 이리나 겐나디예브나예요. 이 사람은 카티아예요. 예고르가 1년 이상 전에 데려온 카티아. 저는 아들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즉시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곧 돌아올 거예요. 집에 휴대폰을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에게 다시 전화하라고 말해줄게요. 제 아파트에 계셨어요. 도대체 거기서 뭘 하는 거야? 그녀가 쉿쉿거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만 그는 당신과 헤어졌어요. 당신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지인에 너무 비판적으로 반응했어요. 그래서 예고르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말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나는 진실을 듣고 싶지 않아. 내 아들이 집에 올 때 말해줘. 긴급히 필요해요. 다시 전화를 걸었을 때 수화기 너머에서 여자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녀는 휴대전화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습관적으로 종을 잡았던 것 같다. 스마트폰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몰랐어요. 그녀는 생각에 잠긴 듯 말했지만 동시에 카티아의 기분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괴롭히던 상황이 스스로의 의지로 변화를 시작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소녀들 아파트 문이 열렸고 예고르가 들어와 테이블에서 잊혀진 전화를 가져가 다시 떠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그녀를 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얘야, 왜 이러니? 예고르는 놀라며 쾌활하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엄마가 당신의 엄마인가요? 나는 그녀에게 전화해서 급히 전화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누가 허락해줬나요? 엄마랑 통화하는데 뭐 하는 거야? 그는 비명을 지르며 머리 뒤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카티아는 하복부의 날카로운 통증 때문에 몸을 굽혔습니다. 예고르는 재빨리 반응하여 구급차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출산 중 도움. 신체적 고통에 영혼이 담긴 이리나 겐나디예브나의 탄생 스크롤이 계속해서 추가되었습니다. 그녀에게 첫 아이를 낳는 것은 어려웠고 젊은 엄마가 이미 병동에 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에게는 그 번호가 생소했습니다. 네바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대답했습니다. 들어보세요. 당신은 무엇에 집착하고 있나요? 내 아들아, 그가 너를 내게 고백했어. 너는 내게 지나갈 기회를 주지 않고 등을 비틀어 그것을 가져가. 나는 그에게서 자존심을 벗어던지기 위해 아직 살아야 한다. 나는 내 아들이 내 옆에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거야. 너희 다 거짓말이야. 그가 너한테 그럴 리가 없어. 그를 내버려 두세요.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거야. 카티아는 예고르에게 다시 전화해서 누가 이리나 겐나디예브나에게 그들의 관계에 대해 말했는지 물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속지 않았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또 혼쭐을 냈습니다. 그가 그녀에게서 울타리를 치려고 하는 우화들은 젊은 엄마처럼 보이게 만들었고 그녀는 거의 분노로 질식할 뻔했습니다. 분노하지 마세요, 카티아. 내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니? 그녀가 내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상속 재산 없이 거리에 버려질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이를 부양할 돈이 필요합니다.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분노를 진정시켜야 합니다. 합리적인 선을 보세요.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는 것은 해롭습니다. 저는 여분의 돈을 마련할게요. 아니, 당신은 어머니께 손자 이야기를 전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내 계획은 그녀가 그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을 거라는 거였어. 지금 당장 너한테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을 거야. 이 그녀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녀에게 조금 말해줄게요. 카티아는 진정하기 위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의 신경은 참을 수 없었고 그녀의 남편의 병적인 거짓말 중 또 다른 일부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여권에 도장을 찍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를 자신의 사실혼 남편으로 여겼습니다.
이제 예고르는 아버지의 지위도 얻었습니다. 결국 그는 어머니에게서 그것을 다시 숨기게 될 것입니다. 예카테리나는 이리나 겐나디예브나가 손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에 체념했습니다. 아들 안톤을 돌보는데 모든 시간과 생각이 소모되었습니다. 아이는 변덕스러웠고 그녀는 너무 지쳤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손자가 생겼으니 당연히 그녀가 부드러워지기를 바라며 앞으로는 이리나 겐나디예브나에게 올 수 있을 거예요. 온 가족에게 좋을 거예요. 안토슈카를 더 자주 바다로 데려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남쪽에서는 내가 자주 아프기 시작했다고 하더라. 어린이의 면역 체계도 잘 강화됩니다. 카티야, 휴가를 보낸 뒤에는 쉽지 않죠. 그녀는 몽환적으로 올려다보았고 이미 아들과 함께 바다에 가서 해변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자신을 상상했습니다. 남편이 그녀를 다시 세상으로 데려왔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전화할 가치가 없다는 걸 알잖아요. 내가 그녀에게 도착할 때까지 상황을 확대해. 내가 직접 말하고 내가 직접 편지를 쓸게요. 카티아는 남편의 소식을 몇 주 동안 기다렸지만 그는 단지 몇 개의 메시지를 써서 그녀에게 이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당신의 행복을 걱정합니까? 같은 것을 계속해서 중얼거리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우리에게서 상속과 일을 빼앗을 것이고 우리가 돈이 없다면 그 다음은? 어쩌면 벌써 당신 엄마의 치마가 있다고 생각할 때가 된 것 같아요. 패밀리 스토어 라이트 웨지 소렌인 도시에는 다른 나가 없습니다. 나는 끊임없는 거짓말에 지쳤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정상적인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당신이 고집한다면 그것이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나가면 내가 직접 상속을 포기할게요. 하지만 그러면 처음에는 저축해야 할 돈을 벌어야 해요. 수입의 대부분을 당신 어머니께 보내시는 걸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 여기서 나가세요. 하지만 다음을 명심하세요. 내 아들은 나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가야 하기 때문에. 내 어머니에게도 알코올 중독자의 아파트에도 아이를 위한 자리는 없습니다. 카티아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예고르는 이전에 그렇게 심한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입장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배우자들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카티아는 밤새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안톤은 변덕스러워서 가끔씩 깨어났습니다. 그 결과 그 여자는 30분마다 보육원으로 달려가지 않도록 아들의 방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비명 소리에 반응하여 그녀는 따뜻한 황소자리에 몸을 밀착시키고 아이와 집안 상황이 한계까지 가열되어 버린 것에 울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나는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없을 겁니다.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이거든요. 적어도 나는 누구에게도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될 거야. 그는 카티아에게 경솔한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나 사이에 논쟁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합니다. 미안합니다. 내 사랑, 꼭 얘기할게요. 저는 그녀에게 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꼭 들려줄 거예요. 그리고 손자야. 나한테 압력을 가하지 마. 나도 그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언제쯤 공개가 가능할지 알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요. 어머니와의 비밀스러운 대화는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그것은 카티아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편에게 그가 겁쟁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두려워하다니 내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세요? 왜 나는 아들에 대한 다음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예고르가 너무 겁쟁이라서 비꼬는 거야? 다시 시작하세요. 뭐가 싫은가요? 생활할 만큼 돈이 충분하고 아이를 잘 돌봐주는 것. 또 무슨 일이야? 당신이 은퇴하기 전에 결혼하고 싶어요. 엄마가 무섭고 손자도 아직 할머니를 알면 안 돼요. 당신은 진짜 남자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당신은 당신의 어머니를 속이고 있어요. 하지만 왜요? 안톤은 할머니를 알고 있는데 할머니는 멀리 살고 계셔요.
그와 그의 아빠는 비행기를 탈 계획이 없습니다. 엄마는 충분해요. 그도 모르니까 우리는 똑같아요. 당신의 어머니는 손자에게 많은 사랑을 줄 수 있는 평범한 여성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그 걱정을 박탈당했습니다. 몇 년 후, 같은 장소에서 카티아가 정말로 원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다시 임신을 했지만 남편의 반응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왔어요. 문간에서 예고르가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아, 나는 너에게 기분 좋은 놀라움을 줄게. 나도 그래. 하지만 어서, 우리는 곧 또 아기를 낳을 예정입니다. 여자의 눈은 행복으로 반짝였고 미소는 예고르의 얼굴에서 녹아내렸는데 그는 아내가 그런 말을 해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것을 사야겠어? 카티야, 우리가 그를 왜 필요로 하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성장할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 거예요? 임신 중절을 하세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카테리나의 아이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그녀는 그 과일이 이미 그녀 안에 있고 그녀의 영혼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고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화내지 마세요. 저는 안토샤의 편이에요. 나는 남쪽으로 가는 티켓을 샀다. 가서 놀아요. 예고르는 아들에게 바다를 보여주어 상황을 완화하려고 했지만 정말 우리를 혼자 보내실 건가요? 집에 왔어요. 나는 가게에 머물 수 없어. 긴장을 풀고 당신은 어떤 장소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 카티아는 휴가 중에 뭔가 잘못되었을 것이라고 의심했지만 남편을 믿었고 그가 뭔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이리나 겐나디예브나가 방문합니다. 아들, 글쎄, 상상해봐. 너와 안토시카에게서 내 휴식을 취하게 될 거야. 저녁에 수프를 먹을 돈이 없거든요. 지금은 아니지만 아주 좋은 걸 하나 배웠어요. 좋은 호스텔이에요.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왜 아이와 함께 여행을 가거나 비행기를 타야 할까요? 비행기로만 가능. 그렇지 않으면 길 위에서 안톤과 내가 쉬는 걸 원하지 않아. 너는 고문으로 변했어. 아니요. 하지만 저는 항상 거짓말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예카테리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여기에 당신과 당신을 위한 티켓이 있습니다. 아들아, 빨리 준비하라. 우리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안토슈카의 여행은 남편을 매우 기쁘게 했습니다. 카티아는 다가오는 휴가에 대해 기뻐하는 척하고 여행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예카테리나는 예고르가 아파트를 비우고 아내와 아들이 늦게까지 머물렀던 흔적을 모두 청소할 시간을 갖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저녁에 그 여자는 남편이 엄마와 전화 통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엄마, 그 추측이 맞았어.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아침에 공항에 갈게요. 그리고 CM를 만나. 그녀는 다시 한번 남편의 거짓말에 눈을 감았습니다. 짐을 가방에 싸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또 다른 계획이 완성되었습니다. 카티아는 이 악순환을 끝낼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세.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바다로 갑니다. 안토슈카는 택시 안에서 계속 반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바닷가로 갈 거예요. 할머니를 만나러 갈 거예요. 그녀는 오늘 우리에게 날아온다. 안토는 할머니에게 놀랐다. 그녀는 당신과 함께 행복할 거예요. 택시가 떠나자마자 예고르는 입구에서 카티아와 안톤의 물건이 있는 옷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아파트를 잠시 둘러보고 엄마가 집에 아이가 있는지 추측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리나 겐나디예브나는 공항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도착했다고 전화해서 곧 도착한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완전히 엉망이 되었어요.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느림 젊은이,
당신이 가족 생활에 영향을 미칠 때 당신은 오랫동안 나와 결혼하기를 기다려왔잖아요. 손주들. 엄마는 나를 별로 안 좋게 생각하시죠? 난 그냥 너를 나로 행복하게 만들고 싶었을 뿐이야. 저는 여자친구가 있고 같이 살고 있어요. 당신이 도착했을 때쯤 그녀는 집에 가버렸습니다. 집에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 개인 생활이 한창인데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카티아랑 다시 만났나요? 우리는 합의에 도달했어요. 이리나 겐나디예브나가 조심스러워지며 말했습니다. 아니, 엄마, 카티아랑 뭐 하는 거야? 저는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우리는 헤어졌어요. 울며 그녀를 떠나지 말라고 간청했지만 당신은 그녀가 나에게 맞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나는 바로 당신이라고요. 나는 아직도 삶의 경험을 듣고 있었어요. 너는 몇 배나 더 많아. 당신은 아첨꾼이지만 당신이 정신을 차린 것이 기쁩니다. 너는 그 여자를 버렸어. 그녀는 너와 동등하지 않아. 당신은 적어도 예의 바른 가족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러운 신랑에게는 너무 작았어. 많은 여자들이 당신을 탐낼지도 몰라. 언젠가 나에게도 당신의 친구를 소개해줘. 그녀가 좋은 사람이기를 바라. 네, 제 엄마는 좋은 집안 출신이에요. 그리고 엄마는 당신에게도 좋은 분이세요. 다시 한번 좋아할 거야. 예고르가 거짓말을 했지만 그 안에서는 근육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지 알 때까지 어머니에게 더 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지금 그것에 대해 생각할 것이다. 그는 집에서 엄마가 놀라지 않도록 하는 것을 더 걱정했습니다. 어머니는 만족해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고르가 신부를 만난 것이 기뻤습니다. 이리나 겐나디예브나는 아들의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한 여자가 그녀를 주의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의심스러운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여주인 방은 차분하게 행동했습니다. 예고르는 완벽한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먼저 정리했습니다. 엄마, 저는 꽃을 사러 왔을 뿐이에요. 물과 먼지요, 나들이 확신했습니다. 이리나 겐나디예브나의 여성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방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카테리나와 안토는 택시를 타고 쇼핑센터 근처에 내렸습니다. 한 여성은 예고르가 시어머니를 모셔올 때까지 몇 시간 동안 쇼핑센터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 여자는 아파트에서 시계를 보았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출구로 향했습니다. 쇼핑센터에서 아들이 잠들자 카티아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문이 갑자기 열렸고 카티아와 안톤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조금 걸었더니 배가 몹시 고파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지방에서 여자의 눈이 예고르와 그의 엄마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리나 겐나디예브나, 기쁩니다. 예카테리나가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여주인은 쉿쉿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는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예기치 않은 며느리 뭐. 이걸 누가 찔렀지? 이리나 겐나디예브나 옆을 가리키며. 손자야, 내 손자 안토샤를 소개해줄게. 자기야, 이 사람이 내 이모, 할머니야. 저기 멀리 떨어져 사시다가 우리를 찾아왔다. 하지만 며칠 동안 예고르의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워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행동에 깜짝 놀랐고 카티아의 어머니도 똑같은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더 이상의 이 사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리나,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목표 달성입니다. 예고르, 어머니 앞에 전시되다. 이리나 겐나디예브나, 당신은 정말 거짓말쟁이인가요? 당신의 혈통은 당신의 손자에 대해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주인의 얼굴은 분노와 혐오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나는 이 여자와 그녀를 상대하고 싶지 않았어. 그녀를 여기서 꺼내세요. 그녀의 자식은 필요 없어요.
이런 친척들 말이야. 이리나는 간신히 참으며 쉿쉿거렸습니다. 예고르는 우유부단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는 비켜서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두 여성을 계속 속일 거야. 이제 선택할 때가 왔습니다. 카티아는 어머니와 가족 중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를 찾아갈 거야, 아들아. 우리는 여기 행복하지 않았지만 안톤의 엄마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자. 난 너를 다른 사람과 함께 데려갈게. 내가 거기 소개해 줄게. 그들은 우리를 보고 분명 기뻐할 거야. 예카테리나는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이 거짓말에 눈을 감은 남자가 항상 그녀와 아이를 남자로서 두 번째 자리에 두었다는 것을 믿지 않았고 카티아가 그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예고르는 어머니의 자신에 대한 감정, 상속 재산, 돈에 대해 걱정했지만 그들은 단순히 가족을 그에게 붙였습니다. 엄마가 어디로 가는 거야? 라고 물었어요. 거짓된 삶에 의 택시를 타고 안톤과 할머니에게 가는 길에. 그리고 나는 할머니와 카티아라는 아들도 있습니다. 나는 엄마가 술을 마실까봐 두려웠다. 그녀가 돌아와서 손자를 만났지만 그녀는 딸을 너무 좋아해서 행복했어요. 새로운 삶의 의미는 무엇이며 아기의 임박한 출현에 대해 알았을 때 그녀는 젊은 여성에게 모든 문제에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는 잠시 엄마에게 코딩을 했습니다. 슬라빅이 태어난 후로 술을 끊었어요. 할머니는 손주들을 돌보는 일을 전적으로 맡았습니다. 카티아는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았고 전 사실혼 남편에게 환멸을 느꼈습니다. 이리나는 그를 보고 싶어하지도 듣고 싶어하지도 않았습니다. 겐나디예브나는 아들이 노력하는 것을 보고 카티아와 그 아이와의 접촉을 스스로 맡았습니다. 남자의 삶을 자신의 손에 맡기고 그녀의 집으로 들어가는 모든 발걸음을 통제했습니다. 그녀는 결코 남쪽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년 후 카티아의 운명은 안정되었고 그녀의 새 남편은 안톤의 아버지를 완전히 대체했습니다. 10살쯤 어느 날 길거리에서 예카테리나는 이리나 겐나디예브나를 만났습니다. 그 여자는 많이 늙고 수척해졌습니다. 카텐카.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당신을 찾고 있었어요. 이리나 겐나디예브나. 안녕하세요. 왜 당신이 필요한가요? 당신은 모릅니다. 제 예고르슈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냥 묻어버렸습니다. 조의를 표해드려 죄송합니다. 왜 그런가요? 그것은 필요한 일이었고 당신은 원하는 것을 성취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내 삶에서 사라졌어. 난 나쁜 일을 원하지 않았어. 이제 가족에는 나쁜 유전자가 없을 것입니다. 나는 내 손주들을 보고 싶다고. 예고르는 당신이 그를 떠났을 때 임신 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너는 그들을 데려갈 수 있어? 나는 당신의 행동 변화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손주들은 할머니와 아버지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나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리나, 몇 년이 지나서야 확실히 필요 없겠지? 겐나디예브나는 우울해 보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나는 이제야 내 인생을 망쳤다는 걸 깨달았어요. 당신의 아들과 당신은 당신의 손주들을 위해 이것을 위해 노력했고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원하는. 축하합니다. 어쩌면 나는 어떻게든. 이리나가 희망을 담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겐나디예브나, 나는 당신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당신의 손주들과 나는 가족과 헤어진 후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그들에게는 훌륭한 아버지가 있고 나에게는 훌륭한 남편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 행복하고 그의 가족은 우리 엄마가 한때 참을 수 없었던 나쁜 유전자에 대해 전혀 괴롭히지 않습니다. 가세요. 이건 제 남편이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 샘플이에요. 유전자가 나쁘고 그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의 고인이 된 아들로서 당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든 것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나쁜 성격을 당신 자신의 성격과 비교하다. 이것이 마침내 내 손자에게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나는 당신 가족과 함께 있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당신을 더 자주 보고 싶어요. 안녕. 캐서린은 노인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녀는 이 불행한 여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연금 수급자의 과거의 성격과 불만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몇 달 후, 카티아는 아이들이 이리나 겐나디에브나의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노파는 마지막 순간까지 외로움과 수년 전에 아파트에서 임신한 며느리와 손자를 쫓아냈던 후회 속에서 죽었습니다. 당신은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채널을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는 많은 일이 아닐 것이며 나에게는 매우 중요해요. 다음 시간까지